저는 이 세뇌 탈출 프로를 꼬박꼬박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백모 박성현 씨의 그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을 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시사적으로는 조갑재 대표의 그 조갑재 방송을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는 조금 이 박성현 대표와는 입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. 그리고 박성현 대표는 굉장히 좀 심층 있는 분석을 하시는 분이고,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의 그 말미에서 제 입장도 이야기하겠지만은, 조갑재 대표의 그러한 그 기사들은 상당히 신속하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개돼지 언론이죠. 개돼지 언론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보고 있고, 물론 이제 조갑재 대표께서는 좀 많이 놓치는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렇고, 근데 백모 박성현은 트럼프에 대해서도 상당히 초기부터 꿰뚫고 있었고, 결국 그 예언이 다 적중했고, 그래서 이 박성현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해안이 있었다는 게 이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. 저는 오늘 이 박성현 씨가 이야기한 그 북한의 멸망, 북한은 도발을 하면은 즉시 침공당해서 멸망하고 미국에 접수될 것이고, 또 김정은이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, 세 번째는 항복을 해도 쿠데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.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해도 김정은이 살 길이 없다. 저는 그 의견에 애초부터 공감을 해왔고,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박성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극히 공감하는 얘기가 나와서, 저도 김정은이가 그때 하노이에 갈 때 하노이 회담에 실패하면 그냥 그 길로 바로 북한으로 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에어포스 원 타고 트럼프하고 같이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게 그 김정은의 할 일이었다. 그때 뭐 김여정이나 뭐 이렇게 좀 자기 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든지, 그건 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귀환시킬 수 있을 테니까, 아무리 김정은이 망명을 하고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 인권 탄압의 그런 북한 체제가 아니니까, 최소한도 김정은이가 내 자식 새끼들, 내 부모 처자는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을 거기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, 트럼프에게 그냥 오늘 이제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됐으니까 내가 추리닝 입고 올 테니까 우리 에어포스 원 타고 같이 미국으로 갑시다. 그렇게 이제 바로 김정은이 망명을 하고 에어포스 원 타고 미국으로 도착해서 이제 뭐 그러면 트럼프가 두둑히 챙겨줄 수 있고, 뭐 그 김정은에게 뭐 스위스 금고라든지 이런 뭐 김정은이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거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, 하노이에서 거기서가 아니고 이제는 뭐 김정은이 뭐 북한에서 무슨 수로 망명을 하겠어요. 망명할 태응호 경사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망명할 기회를 잡아서 망명하듯이, 김정은이도 그 하노이 회담에 왔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죠. 하노이 회담에서 성공을 하면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고, 실패하면 그냥 트럼프 따라 미국으로 간다. 뭐 요 생각을 하고 나왔어야 돼요.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
박성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. 나도 그런 생각 그때 하고 있었는데,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으면 뭐 평양에서 뭐 비행기 타고 어디 뭐 이륙한다 그러면 그 가만 놔두겠어요? 그 다 알죠. 그 측근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이가 뭐 비행기 타고 망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다 알죠. 그러면 뭐 로켓 쏴가지고 격추시키든지 할 거고, 또 왜 나가느냐. 그리고 뭐 기차 타고 뭐 중국으로 가다가도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서 그 열차 돌려보내라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하노이 회담이었어요. 그때는 뭐 성공과 실패 반반이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, 야, 이거 참 이 양반이 상당히 해안이 있구나, 이 박성현 씨가. 그런 걸 많이 공감을 했고요. 어쨌든 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물이 건너갔습니다. 그렇게 본인도 살고 한국도 살고, 본인은 망명해서 미국에 편입돼가지고 뭐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죠.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.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가족도 다 안전하게 와게 해달라 해서, 인권적 차원에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? 그러한 좋은 기회를 김정은이 놓치고 이제 뭐 사지로 이제 들어갔는데, 그러한 이야기를 박성현 씨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놀랬고, 그럼 애초부터 공감하던 이야기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성현 씨한테 적극 찬성하는 거는, 이분이 굉장히 실천적인 걸 가지고 이념적으로도 깊이가 있고, 그 자유한국당을 매질을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아주 120% 찬성합니다. 120%. 지금 우리나라 사실 이 개돼지 촛불혁명에 의해 가지고 한국인의 긍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. 저는 이제 과거에 동남아를 많이 여행을 했었는데, 가서 갈 때마다 한국을 자랑하고 내가 한국인이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,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부끄러워서. 도대체 이런 촛불 개돼지 혁명이란 게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, 그걸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가결시키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고, 이런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도저히 이야기할 자신이 없고요. 그냥 아주 부끄러운 국가의 국민, 한국인에 대한 이 자긍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 촛불 개돼지 혁명이었거든요.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러한 개돼지 혁명 공화국의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시작된 거예요. 촛불 혁명이란 걸 통해서.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뭐 40 몇 프로 나오잖아요. 그럼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높은 거예요, 이게. 지금 무슨 우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추락했다, 시작됐다, 이렇게 막 까고 있지만, 아닙니다.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40 몇 프로라는 거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, 임기 지금 2년 차 대통령이 그 정도 우리나라에 언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뭐냐? 개돼지가 많다는 거예요, 개돼지가.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보면서 호감을 그냥 갖는 거예요. 이 개돼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치를 잘한다, 남북 관계를 잘 이끈다,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, 그 사람들 눈에는. 그래서 이것은 한국민의 40 몇 프로가, 그 지지하는 사람들 40 몇 프로가 개돼지 수준이라는 것이고, 그럼 우리는
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개돼지가 되는 것이고, 큰일 났어요. 이게 큰일입니다. 이게 이제 뭐 결국 운이 좋으면은 국제 정세와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구제품 배급받으며 살아가는, 응? 한 푼 줍쇼 하는 거지꼴로 겨우 이렇게 공산적화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.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.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0몇 프로,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다는 사람들이 20몇 프로. 이거는 개돼지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너무나 이 지금 촛불 개돼지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노태우부터 이제 6.29 선언에 의해 갖고 자주적인 그 민주 투표에 의한 그래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도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바꾸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. 세계적으로.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바꾸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다 뭐 그냥 쿠데타고 뭐, 예? 중국부터 물론 뭐 선거하는 나라도 아니고,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, 아프리카 가면 맨날 쿠데타하고 뭐 선거에 의해서 그래도 대통령을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바꿔온 국가가 몇 국가 안 됩니다. 세계적으로. 그래서 선진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부심은 이제 깡그리 이제 없어졌습니다. 이 촛불 개돼지 혁명이라는 거는 그러한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우리는 개돼지 공화국입니다 하면서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뭐 국민이 뭐 주권자이다 이런 개돼지 같은 얘기들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고 지금 이제 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무슨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?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. 회개하는 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 개돼지 촛불 들고 다니는 애들을 반성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한국당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골 빠진 사람들, 탄핵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매질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요 뭐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서 마치 그 이슬람 세계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대통령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 지지 오랫동안 이어온 그런 어떤 그 이슬람 세력이 대통령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말 진정한 민족주의 세력, 자유주의 세력이 지금 저는 그러한 운동을 박성현 씨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. 문화운동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란이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팔레비를 무너뜨리고 호메이니가 사실은 뭐 어떤 그런 국민을 지도하는 그런 층의 우두머리에 있었잖아요. 그런 식의 뭐 이란 호메이니 혁명은 뭐 반자유주의 아주 안 좋은 거였지만 어쨌든 그 세력 구도 하에서는 호메이니가 그걸 장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황교안이다 나경원이다 뭐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갖고는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거대한 세력이 이런 박성현이라든가 이념이 뚜렷하고 사리를 꿰뚫어버린 해안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러한 어떤 문화단체 이러한 것들이 그 구름처럼 이러한 황교안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걸로 어떠한 그런 문화의 실체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저는 박성현 씨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120% 공감합니다.
어차피 그러한 그 지도층이 필요해요.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정치가 집단을 푸시하고 압박해서 과거와 같이 그런 그 촛불 개돼지 혁명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없도록 다 축출시키고 만드는 이러한 그 국민적, 민족적 그러한 그 공동체, 이거를 좀 만들어 가야 되고,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박성현의 그 문화운동에 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래부터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. 예. 예,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개돼지 촛불 공화국에 살 수는 없어요. 예.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대로 이거 가지고는 그게 개돼지 그 탄핵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됩니다. 이걸 정리시키려면은 그 위에 군림하는 민족적 자유진영의 어떠한 문화단체, 거대한 힘을 가진 이 단체의 눈에 벗어나면 뭐 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도 되지도 않는다.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. 이러한 식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런 수치스러운 촛불 개돼지 공화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. 예,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우리 역사는 이제 그 촛불 개돼지 탄핵이라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더럽혀진 거거든요. 이걸 완전히 그 깨끗하게 빨아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, 뭐 지금 문재인 같이 지금 지지율 좀 40몇 프로의 고공행진을 전 고공행진이라고 봐요. 저거 이게 제대로 된 국민들 같으면요, 하노이 회담에서 벌써 북핵이 뭐 북한의 의도가 지금 백일화에 드러났잖아요. 핵폐기의 의도 처음부터 없었다. 근데 문재인 얘기한 게 뭡니까? 김정은에게는 북핵을 뭐 한반도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런 뭐 이게 딱 나오면 국민들이 지지율이 뭐 5%, 10%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. 문재인 안 내려가잖아요. 그만큼 개돼지가 많다는 거예요. 그동안 개돼지로 많이 바뀐 거예요. 촛불혁명 하면서 그전에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가진 사람들이 뭐 5% 뭐 이랬어요. 근데 지금 20몇 프로 그동안 이 촛불 개돼지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있다가 개돼지로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돼지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뭐 그냥 뭐 먹을 거 달라, 뭐 실업수당 달라, 뭐 그냥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뀐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채찍을 들고 뭐 같은 동포니까 할 수 없어요.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개돼지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할 수 없어. 이때는 우리가 몽둥이 매질을 해서 자한당도 끌고 가고 이 사람에서 개돼지로 된 사람들 다시 두들겨 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애국입니다. 이게 애국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워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, 예, 자긍심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 박성현 씨의 이러한 그 교육문화운동에 적극 공감하고 기회가 온다면은 그쪽 노선에서 같이 적으나마 힘을 보태서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.